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던 세상이 어느 날부터인가 점차 흐릿하게 느껴지고 작은 글씨는 멀리 떨어뜨려야 겨우 읽을 수 있게 되거나 저녁이 되면 눈이 시리고 피곤해져 좋아하는 드라마 시청이나 독서조차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암과 질환도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곤 하죠. 주변에서도 나이가 드니 눈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야라는 말을 쉽게 듣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눈 건강은 노화의 흐름 속에서 그저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영역일까요? 오늘 저는 어르신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정신과 육체의학의 선구자이자 영성 지도자 디펙 초프라 박사의 지혜를 빌려서 말입니다. 초프라 박사는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의식이 몸의 모든 기능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노화를 단순히 신체 기능의 저하로만 보지 않고 의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눈 건강은 과연 단순히 물리적인 노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식과 마음가짐을 통해 새롭게 관리하고 심지어는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오늘은 디펙 초프라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100세까지 밝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단순히 눈 운동이나 영양제를 넘어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의식의 전환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볼까요? 여러분의 눈 건강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통해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디펙 초프라 박사는 평소에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며 우리의 의식은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와 강연에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 건강과 관련된 한 일화는 우리의 깊은 공감을 자아낼 만합니다. 한때 초프라 박사를 찾아온 환자 중에는 오랜 기간 심각한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로 고통받던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열정적으로 일해왔던 사업가였지만 은퇴 후 점차 시력이 나빠지면서 세상이 흐릿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돋보기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백내장까지 심해져서 결국은 좋아하는 독서도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일도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안과 전문의를 찾아다녔고 여러 종류의 눈 영양제를 복용했으며 심지어는 값비싼 시술까지 고려했지만 눈의 통증과 흐릿함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이제 내 인생의 빛은 사라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초프라 박사를 찾아왔을 때 박사는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환자는 당황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다시 선명하게 보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초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선생님의 눈이 아니라 선생님의 영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아름다움과 진실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이 질문은 환자에게 큰 충격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가족들의 따뜻한 미소,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항상 불안해했고 남들에게 약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눈은 늘 문제점과 위협을 찾기에 바빴고 부족함과 결핍만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 진정한 열망을 오랫동안 외면해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보며 살고 싶었는지, 어떤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고 싶었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스트레스와 강박적인 완벽주의가 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외면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이러한 내면의 상태가 물리적인 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환자에게 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명상과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눈에 좋은 영양제를 권하는 대신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훈련을 시킨 것이죠. 이 명상 훈련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자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색깔과 형태를 가장 보고 싶어 하는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뛰놀던 푸른 들판, 사랑하는 아내의 환한 미소,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여행지에서의 황홀한 노을과 같은 장면들을 떠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상상을 넘어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명상이 정말 시력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했죠. 하지만 박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눈의 통증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덜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세상이 예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선 변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부정적인 면이나 결핍만을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풀꽃의 생명력, 하늘의 구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억압했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감사와 평화로운 마음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부족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중함,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든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시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는 다시 즐겁게 독서를 하고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시력이 물리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은 외부 세계를 비추는 물리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의식과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시력의 회복은 단순히 안구의 건강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 동반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디펙 초프라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디펙 초프라 박사가 평생을 연구하고 설파해온 의식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프라 박사는 우리 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리된 장기들의 집합체가 아닌 마음, 몸,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눈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을 눈 자체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안구의 구조적인 결함, 망막의 손상, 수정체의 노화 등 물리적인 원인에 집중하곤 하죠. 물론 이러한 물리적 요인들이 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프라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의식, 즉 생각과 감정이 눈 건강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몸이 지능적인 세포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포는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세포의 활성도가 달라지고 이는 곧 우리 몸의 건강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눈은 단순한 광학 렌즈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과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섬세한 생체 에너지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외로움, 자녀 문제, 건강 염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싸움이나 도피 반응을 유발하며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순환이 저해됩니다. 특히 눈은 매우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겨 안구 건조증, 눈의 피로,
충혈, 심하면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심각한 망막 및 시신경 질환까지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눈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고 이는 동공의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며 시야를 좁게 만들거나 흐릿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생존을 위해 주변 시야보다 중앙 시야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눈의 전반적인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눈의 피로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의 시각적 인식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초프라 박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단순히 망막에 맺힌 상을 뇌가 해석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막에 도달한 빛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내면 의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평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단점을 찾아내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앞서 1화에서 환자분이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 보려 할 때 그의 시야가 흐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 뇌는 그에 맞춰 정보를 필터링하고 해석하며 심지어는 물리적인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시각 처리 영역에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시신경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름다움, 희망,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뇌는 더욱 넓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이는 눈 근육의 이완과 시신경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력은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의식이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적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속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양자역학적 관점입니다. 디펙 초프라는 현대 과학의 최첨단 이론인 양자역학을 의식과 건강에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관찰하는 방식이 현실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미시 세계의 입자들이 관찰자의 행위에 따라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다르게 드러내는 현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눈 건강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내 눈은 점점 나빠질 거야. 노화는 피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가질 때 우리의 몸과 세포는 그 기대에 맞춰 반응하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내 눈은 100세까지 밝고 건강할 거야.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확언과 의도를 매일 가질 때 우리의 몸은 그에 맞춰 치유력을 활성화하고 눈 세포의 재생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낙관론을 넘어선
우리의 의식이 몸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깊은 통찰이자 강력한 자기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초프라 박사는 우리의 눈이 외부의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빛을 바깥 세상으로 투사하는 창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눈의 평화를 가져오고 내면의 고요함이 외적인 시야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은 이 능력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100세까지 밝은 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펙 초프라 박사의 지혜를 통해 눈 건강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100세까지 밝고 건강한 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4가지 따뜻한 교훈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의식적인 시각을 훈련하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시각 정보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보거나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침대에서 나와 창밖을 내다볼 때 그저 아침이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대신 창밖의 풍경을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의 색깔과 결을 느껴보고 하늘의 구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나가는 새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이나 식물이 있다면 그 꽃잎의 섬세한 주름, 색깔의 미묘한 그라데이션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식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음식을 입에 넣는 대신 음식의 색깔, 질감, 플레이팅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음미해 보세요.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아름다움과 디테일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훈련은 우리의 뇌와 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내던 일상 속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면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눈을 쉬게 해주세요. 단순히 화면에서 눈을 떼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식적인 시각 훈련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에 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세요. 디펙 초프라는 우리의 의도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눈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100세, 그 이상까지도 건강하고 밝게 세상을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단순히 나이 드니 눈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해라는 체념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눈은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어라는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고맙다, 내 눈아.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 너는 100세까지 건강하고 밝게 나를 위해 빛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확언은 우리 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이는 실제로 몸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몸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의도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흐려질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의도를 다시 세우세요. 셋째,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눈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어깨, 목, 그리고 눈 주변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세요. 그리고 눈 주변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신경에 휴식을 줌으로써 시력 회복과 유지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 후에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서서히 뜨면서 세상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지속적인 명상을 통해 우리의 뇌가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지하도록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넷째, 몸의 지혜를 따르세요. 물론 물리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디펙 초프라 박사 또한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몸의 건강을 강조합니다. 눈에 좋은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은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눈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최소 78시간의 깊은 잠을 통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세포 재생을 도모하세요. 또한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 자연광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눈의 건강한 발달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눈에 좋은 습관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시력은 단순히 눈의 기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깊은 반영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창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을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100세, 그 이후까지도 밝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세상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 여정에 제가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시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